얘 어떻게 없애요? 뭐 얘좀 이거? 빨리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발표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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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뻔. 어, 그냥 할게요. 이게 제가 뭐지? 발표를 이렇게 준비한 거라기보단 전에 정리했던 게 있어서 또 이번에 시간이 잘 돼가지고 제가 회사에서도 테일링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약을 한번 팔아보고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미워하셨더라면 전 이번 기회에 조금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편견을 좀 없애고 좀 마음에 들어서 본인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좀 내가 왜 이걸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근거, 이유 정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뭐 이게 정답, 그러니까 특히 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기보다는 CSS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중에 본인에게 선호에 맞는 그 좋아하는 그 차이뿐일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이걸 강력하게 내 말이 맞으니까 다 따라주세요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 발표하기 전에 항상 준비를 좀 많이 뭐 리허설도 해보고 연습해보는데 이거는 좀 갑작스럽게 그냥 하게 돼서 좀 장황할 수도 있는데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테일윈드 CSS 자체에서 내세우는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이 이제 유틸리티 퍼스트 CSS를 표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제한되어 있는 기본적인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컴포넌트 혹은 스타일링을 해보자라는 게 본인들의 주장이고 좀 원하는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본인들의 강점, 장점이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명을 짓는데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다들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뭐 컨테이너로 이름을 지어야 할지 래퍼로 이름 지어야 할지 뭐또 인원지 아우터인지 막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맞나? 이거 또 어디서는 또 컨테이너로 썼고 어디서는 또 래퍼로 쓰고 이러면 나 지난번에 어디서 썼지 하고 다시 또 찾아보게 되고 컨벤션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서 저는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CSS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좀 예전 방식, 저희가 기존의 클래스 네임에 따라서 CSS를 늘려가는 방식보다는 CSS 파일의 크기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본인들이 어필을 하고 있고, 좀 보다 안전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이건 앞선 발표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 결국 작은 함수 단위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저희가 유지보수하거나 변경이 용이하듯이 CSS에서도 작은 단위, 작은 유틸리티 함수 단위처럼 취급을 한다면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표적인 질문들을 저는 미리 추려놨어요. 다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시죠. 먼저 좀 시멘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는 어떤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이 요소, HTML 엘리먼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단위다라는 거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 없이 이제 클래스 네임들만 이제 그러니까 그 단순히 유틸리티 클래스만 명시가 된다면 좀 시멘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되게 역사적인 내용이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되게 좀 저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존에는 초창기 웹 개발이라 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웹 개발에 대해서 뛰어들기도 이전 한참 이전에 이제 주로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인라인 스타일을 많이 이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라인 스타일과 HTML 요소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수정하려면 일일이 막 찾아가면서 수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CSS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중복되는 인라인 스타일들을 좀 추출해서 좀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최초의 어떤 모범 사례로서는 이제 관심사의 분리를 많이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분리되었다, 관심사가 잘 분리되었다라고 여기는 척도는 이제 시멘틱함으로 여겨졌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만 줄일게요. 그 HTML에는 이제 아까 말 그대로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이 요소가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정보만 담고
이 내부의 스타일링은 CSS가 다 처리해줘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가장 최상위 뭐 클래스 네임 어서바이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 아래 이제 CSS를 보시면 그 어서바이오 클래스 네임을 가진 요소 아래에서 어떤 요소는 어떻게 스타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게 물론 뭐 셀렉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일반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왔었죠. 저 역시도 처음 개발을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중첩되게 된 CSS 셀렉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CSS랑 HTML이랑 좀 강한 결합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CSS 파일은 HTML 파일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식은 CSS 자체가 이 마크업, HTML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암묵적인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 보고자 했던 게 이제 BEM 방식 같은 이런 뭐 대중 뭐 다양한 뭐 CSS 방법론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구조에서 HTML 구조와 CSS 스타일을 좀 분리해 보자라는 접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서바이오 같은 거 하나만 두고 그 아래 이제 요소들의 위치에 따라서 스타일을 했다면 이제 나름의 네이밍 컨벤션이나 어떤 기준, 원칙 등을 정해서 각각의 이제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보다는 그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스타일을 먹이는 방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들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되게 깔끔하다, 좋은 기준이다,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한번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시멘틱 함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어서 바이오라는 이름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CSS 역시 HTML 구조에 너무 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제 조금 떼어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만사가 해결이 되느냐? 아래 적어놨듯이. 그러면 BEM 이제 쓰면 우리는 HTML과 CSS에 대한 결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결합도 줄일 수 있고 좀 시멘틱함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BEM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BEM 자체는 네 여기 좀 되게 너무 단어로 적어놔서 조금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 좀 스코프들을 이제 가두고 이제 영역을 이제 격리하고 다 관리하는 데는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좀 컴포넌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이 제가 이제 어떤 아티클에서 있는 글들을 가져온 건데 섣부른 추상화로 이어지기 쉽다라는 워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섣부른 추상화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EM 자체가 좀 최소 단위를 찾는, 그러니까 아까 뭐 그 가장 최소한의 함수들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블록들 그리고 그 블록 아래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냐라는 거에 좀 포커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컴포넌트의 어떤 특정 변형 사례들을 처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직관적일 수도 있고 유용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이 모디파이어가 야기하는 되게 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카드가 뭐 왼쪽에 있다 혹은 뭐 오른쪽에 있는 카드다 이 두 개를 명확히 좀 변형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CSS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풀팀 역시도 이제 레프트에 있다 혹은 라이트에 있다 라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잠시만요. 네네네. 이거는 설명 다시 넘어갈까요?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결국 이 변형된 상태는 각각 레프트냐 라이트냐 동일한 상태들을 표현하고 또 적용하는 속성 역시도 동일하죠. 하지만 중복해서 정리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BEM 자체가 조금 아쉽다, 약점이 존재한다라고 일단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제 좀 내려보면 아까 계속 제가 언급했던 클래스명인 어서바이오 클래스랑 뭐 아티클 프리뷰 컴포넌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컴포넌트가 지금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시멘틱함을 계속해서 고수를 했다면 이 둘은 이름이 달라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저자의 양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기사의 미리 보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둘이 시멘틱함
그러니까 만약 같은 이름을 가졌다면 시멘틱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네, 뭐 그래서 아까는 어서 바이오였다면 비유사한 형태의 UI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아티클 프리뷰라는 새로운 이름을 또 붙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또 CSS들이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여기 지금 아티클 프리뷰 이 BEM 방법론에 의해 정의된 이 CSS 파일들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파일이 두 개 생겨버리게 된 거죠. 어서 바이오를 위한 파일 또는 이제 아티클 리뷰를 위한 아티클 프리뷰를 위한 파일 총 두 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서 바이오와 아티클 프리뷰의 UI를 최대한 유사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어서 바이오에 수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티클 프리뷰에 수정하는 것을 깜빡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그거는 UI적으로 버그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커맨드 F를 쳐가면서 아 이거 어디서 썼지 이런 식으로 귀찮은 과정들을 반복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제 테일윈드 CSS랑 혹은 뭐 펑셔널 CSS 관련된 이런 관리 기법들이 등장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좀 관심사의 분리 그리고 시멘틱함에 너무 포커싱하기보다는 좀 HTML과 CSS가 의존하는 방향을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자 라는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제 어서바이오와 아티클 프리뷰가 컨텐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되게 포커싱을 했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보다는 어떻게 표현될 건지에 좀 더 포커싱을 해보자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등장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계속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시멘틱함, 그러니까 얘가 표현하고자 함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없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한 번 더 올려보면 네,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제 눈에만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그 뭐 두 컨텐츠를 표현함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추출해서 걔네들을 좀 재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좋은 접근이 아닐까라는 방식에서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미디어 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통적을 묶을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줬네요. 그래서 뭐 동일하게 뭐 BEM 방법론을 활용해서 뭐 미디어 카드 그리고 얘는 뭐 어서 바이오를 표현할 거다. 그리고 아티클 프리뷰 얘는 또 역시 미디어 카드 아래에서 적용이 될 거지만 표현한 내용은 이제 기사 미리 보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CSS 자체가 이제 좀 독립적이 되었죠. 네, 미디어 카드라는 이름이 붙음으로 인해서 얘가 뭐 기사 미리 보기를 표현하든 혹은 뭐 저장 악력을 표현하든 어떤 컨텐츠가 담기든 나는 내가 그릴 것만 신경 쓴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HTML 입장에서는 그냥 결국 이런 어찌 보면 추상화 단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노출될 걸지에 대한 단위들을 가져다가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노출할 컨텐츠만 이제 갈아 끼는 식으로 접근법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장황했는데 결국 결론은 핵심은 위로 좀 더 올려보면 시멘틱함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각자 한 번 더 고민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질 만한 질문들 그러면 아까 시멘틱함을 유지한 그 최초의 웹 개발에서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을 되게 많이 썼다 하는데 인라인 스타일이랑 뭐 다를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야 그럴 거면 그냥 스타일 객체에다가 인라인으로 스타일 다 먹이는 거랑 이 유틸리티 클래스 쓰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왔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일단 제약이 없, 제약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규칙보다는 어떤 스타일들, 부분적인 스타일들만 적용할 수 있고 가장 큰 한계는 이제 뭐 호버나 이제 액티브 뭐 이런 상태나 미디어 쿼리들을 작성할 수 없다는 가장 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재사용이 힘들죠. 왜냐하면 각 요소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스타일들이 결국 계속해서 요소가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중복되는 코드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또 인라인 스타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장 CSS에서 열받는 포인트긴 한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동일한 문제를 하는데 개발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관리 포인트가 되게 늘어나고 어떤 개발자는 뭐 1번의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어떤 개발자는 뭐 2번의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어떤 개발자는 또 3번의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한다면 또 추가적인 의사소통 비용이나 내가 이제 새로 동일한 기능이 필요한 어떤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그럼 난 1, 2, 3번 중에 어떤 걸 써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 잘 온라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결국 단일 정보 소스, 뭐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자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라인 스타일이랑 다르게 유틸리티 클래스는 미리 이제 스타일들을 다 정의해서 떨궈 놓고 그 스타일들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라인 스타일에서 가졌던 약점들은 조금 이제 해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아까 말한 뭐 상태, 뭐 액티브, 호버, 뭐 아니 미디어 쿼리 같은 것도 왜냐면 그 유틸리티 클래스에 매핑되는 스타일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져다가만 쓰면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라인 스타일보다는 훨씬 나은 접근 방식이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어떤 이런 메인테이너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장 큰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고 좀 캐싱이 어렵겠죠, 인라인 스타일은. 왜냐하면 결국 컨텐츠 자체에 마크업 자체에 이 스타일이 직접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마크업이 바뀌면 당연히 거기 적용된 인라인 스타일도 바뀌어버릴 테니까 캐싱하는 작업 자체가 좀 많이 까다롭겠죠. 뭐 물론 가능은 할 수는 있겠다만 결국 근데 유틸리티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명 미리 저희가 잘 정의해 놓은 유틸리티 클래스 명들만 잘 캐싱을 해둔다면 마크업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그냥 가져와서 CSS 같은 경우는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라인 스타일에 비해서는 유틸리티 클래스가 조금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쵸. 우선순위 이슈도 뭐 충분히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트스트랩이랑도 많이 비교를 해주세요. 뭐 제가 뭐 텔레비전 관계자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일단 부트스트랩이랑 그럼 뭐가 다른데? 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왔는데 부트스트랩을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건방진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라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되게 혐오하기 때문에 안 쓰긴 합니다만 아무튼 본인들 피셜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 워딩을 보면 주목해야 될 점이 HTML, CSS, JS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어요. 결국 HTML, CSS, JS가 모두 묶인 단위라는 거죠. 근데 테일윈드는 저는 편의상 테일윈드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뒤에 붙어 있는 게 CSS죠. 결국 그럼 CSS 관련된 기능들만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트스트랩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되게 큰 단위라고 하면 테일윈드 CSS 자체는 CSS에 좀 더 포커싱을 한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유틸리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를 저희는 웬만하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물론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정답이 뭘까? 아니 정답보다는 좋은 방향이 뭘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가급적 추상화를 늦추거든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이기 때문 뭐 한데 제가 이때 너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추상화를 했는데 추후에 보면 별로 필요 없는 추상화였던 경우 혹은 그 추상화로 인해서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서 가급적 이제 최대한 추상화를 좀 미루는 편인데 좀 이렇게 유틸리티 클래스로 먼저 정의를 잘 해보고 되게 테일윈드에서도 이런 반복되는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한데 묶을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쌓이는 패턴 같다. 사스 쓰셨을 때 믹스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뭐 플러그인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유틸리티 클래스를 저희가 새롭게 정의도 할 수 있어서 좀 뭐 아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팀 내에서 합의된 방식을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얘가 좀 크리티컬하긴 해요. 얘는 좀 가불기긴 한데 네, 네.
코드가 너무 못생겼다, 너무 길다, 너무 가독성이 안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 되게 어필을 하는 포인트가 결국 뭐 긴 문자열로 클래스명이 구성되는 게 다들 싫으신 거죠. 아, 다들 싫어하시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는 조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 얘네가 이제 펑셔널함을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기본적인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속보다는 좀 조합을 선호해라. 왜냐면 상속에 되게 문제들도 있고 좀 한계들이 많으니까 조합을 사용하다 보면 좀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걸 의존하는지 명시적으로 좀 드러내고 좀 잘 띠부띠부실처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저희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방법론들을 채택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게 저는 왜 그걸 상관 안 한다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HTML만 보고도 이 요소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었다라는 거를 저는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독성은 좀 안 좋을 수 있어도 좀 수정할 일이 있을 때 저는 되게 편하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이거 좀 뭐 패딩 이상하게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뭐 저희가 검색창 들어가서 뭐 패딩 라이트가 이상하다고 PDR 검색해가지고 여기 잘못 써져 있네. 라는 식으로 좀 식별했던 경우들도 많고 전 개인적으로는 뭐 쉴드를 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좀 시멘틱함이랑도 좀 이어지는데 결국 컴포넌트 자체가 처음에는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스타일이 먹였고 이런 게 되게 작은 단위에서는 구분이 잘 될 수 있지만 좀 화면에서 어떻게 노출될 건지는 저희는 이 클래스명과 연결되어 있는 CSS 파일을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저는 그 수고로움보다는 차라리 조금 가독성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식별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테일윈드 CSS를 지금까지도 되게 호감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되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되게 좀 이론적인 얘기였어요. 뭐 얘를 어떻게 잘 써야 되나?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어떻게 녹여낼까요?에 대한 답변은 저는 함부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좋은 방법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또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좀 뭔가 이번에 추구하고자 했던 거는 꼭 혹여나 뭐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민들을 좀 혐오하셨다거나 혐오나 아니더라도 조금 불호였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번 기회에 이 친구 그래도 나쁘지 않은 친구구나. 나중에 또 테일윈드 저 같은 테일윈드 친 테일윈드 선호파를 만든다면 좀 이런 질문들을 한 번 더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 아무튼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거리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필리핀에 잘안 써봤는데 네. 뭔가 그렇게 익스프레스에 제공하는 게 뭔가 인터랙트가 스타일이면 나는 그런 것도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좀 한계인데요. 결국 런타임 밸류를 가지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프리셋을 정해 놓으면 그 클래스 네임을 적용하면 이제 애니메이션 잘 적용되는 것들은 되게 제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테일윈드가 어찌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잘 쓰려면 디자이너나 이런 거 합의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 어떤 프리셋이나 어떤 상황들, 토큰들을 잘 정해놔서 그걸 조합을 잘 해놔야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조금 클래스 네임을 길게 다 명시적으로 나열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기는 하고. 그리고 그 잠깐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런타임 밸류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는 조금 귀찮긴 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까다롭긴 해서 그 부분은 근데 좀 다양한 툴들이 테일윈드 말고도 조금 추가적으로 뭐 트윈 매크로나 아니면 다른 뭐 되게 그런 통합을 도와주는 툴들을 좀 활용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테일윈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서브를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런타임 밸류를 뭔가 이용해서 동적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를 크게 많이 겪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뭐 운 좋게 그런 UI를 받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가급적이면 그런 런타임 밸류를 그러니까 동적으로 결정되는 값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지 않게끔 좀 설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접근인 것 같고 테일윈드만을 이용해서 그걸 하기는 좀 번거롭다. 좀 추가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굉장히 뭐 저희가 텍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세포레티를 정리했다. 그런 거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떠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써도 되나? 네. 테일윈드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돼요. 그냥 컴피그 파일이 있어서 저희 뭐 이모션 같은 경우는 씬 파일 정의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컬러 토큰 정의해놓고 뭐 타입을 정의해놓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저희는 이제 클래스 네임에서 여기 있는 토큰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연동이 싱크가 되는 거죠. 사용할 때는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컬러를 블루라고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테일윈드가 좋은 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전체 세미나 발표 준비할 때 이걸로 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하주님. 근데 여기는 리액트가 아니라서 클래스 네임으로 쓰면 안 됩니다. 보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지 뭐 슬레이트, 블루, 그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G는 얘네가 지정해놓은 프리픽스고 그 뒤에 있는 토큰들은 저희가 커스텀할 수도 있고 얘네가 제공하는 거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까 블루가 있었으니까 블루 500을 하면 색깔이 바뀌고 뭐 레드가 있으면 500이 바뀌고 아니면 만약에 내가 그냥 레드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알비트레이블이라고 그냥 저희가 만약에 디자인 시스템 상에서 정해놓지 않은 값들이 있다면 저 대괄호 안에다 넣어주면 그걸 이용해서 동적으로 CSS 파일을 떨궈줘요. 빌드 타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서 되게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이모션 이런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팀 어떻게 구성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쵸. 뭐 만약에 아니면 어차피 얘네들도 컴피그도 결국 모듈 익스포트를 통해서 내보내진 객체일 뿐이니까 따로 분리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객체를 익스포트해서 뭐 스프레드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모노라이프로 했을 때도 베이스 음. 스프레드 해가지고 아예 모든 모노라이프 되는 건 베이스 음, 나머지 풀어주는 맞아요. 그래서 각자 프로젝트 조금 다르다. 그러면 베이스 먼저 스프레드를 하고 자기들이 커스텀할 거를 좀 추가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합니다. 아까 하준이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데 그 리액트 안에서 조금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어요. 조건부 렌더링이구나. 조건부 스타일이 맞겠죠. 그럴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아니요. 그거는 클래스 네임즈나 CLSX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긴 해요. 그거는 뭐 네, 근데 결국에는 테일윈드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테일윈드 리액트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좀 추가적인 도구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긴 해요. CLX 쓰는 거 한국은 네, 그건 물론이죠. 물론 제가 찾아볼 수 있지만 네, CLSX 보면 뭐 하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뭐 되게 그러니까 그 동적으로 클래스 네임, 뭐 조건부 스타일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데 뭐 사용 방법은 많을 거예요. 대신 이제 뭐 저희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적용하고 싶으니까 예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뭐 예로 할게요. 그냥 가장 편하니까. 문법적으로는 지금은 당연히 호환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에러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수도 코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네임으로 해야겠죠. CSS. 만약에 뭐 안녕하세요 영건님 님을 하고 네. 뭐 이제 블루 이런 식으로 쓸게요. 수도 코드입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이지 블루 500은 이즈 블루가 true일 때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죠. 혹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는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스타일은 미리 정의해 놓고 뭐 폰트는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스타일들 정해놓고 그 뒤에 조건부로 적용될 스타일을 정의한다든지 혹은 뭐 맨 앞에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클래스 네임즈보다 CLSX를 회사에서 지금 클래스 네임즈를 쓰고 있긴 한데 그 둘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CLSX 측에서 내세우는 본인들의 강점은 자기들이 좀 더 가볍다 정도라서 둘이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저는 못 느끼고 있어서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그것도 필요 없다 하면 그냥 CLSX 코드 보면 진짜 짧거든요. 별거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직접 구현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고 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좀 바닐라 익스트랙트랑 좀 통합하는 과정이나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좀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안 나가지고 지금 따로 막 딥하게 다이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좋은 길이 있으면 또 테일윈드를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제가 가끔 옆구리에 쓱쓱 두고 집어넣겠습니다. 책에 관한 뭐 질문이 네. 저도 뭐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에서 그냥 표현의 서로 이렇게 뭐 우선 같은 안 놓고 이런 거에 고민을 해요. 네. 누가 뭐 엄청 화려한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요구사항으로 그냥 가장 떠오르는 거는 뭐 이제 애플, 뭐 맥북 이런 스피드를 인터랙션이 많은 인터넷 다 많은.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았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럴 때도 뭔가 회원들이랑 서스타트를 사용해서 하실 건가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약에 시작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만약에 테일리들이 이미 적용한 상태에서 그런 요구사항을 받았다 하면 일단 인라인 스타일 쓰서든 어떻게든 일단 꾸역꾸역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테일리드 유틸리티로 뺄 수 있을까로 저는 먼저 일단 접근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가정은 근데 처음부터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다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다만 그 트윈 매크로나 이런 런타임 밸류들을 좀 통합을 도와주는 것들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테일윈드를 쓰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 하나가 라인 클램프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오피셜한 플러그인 됐는데 그 두 줄 이상 자름 아시죠, 다들? 네. 그 뭐 두 줄 넘어왔을 때 말줄임표로 하는 일립시스 같은. 근데 한 줄은 되게 쉬운데 이제 두 줄부터 조금 막 되게 뭐 웹킷은 어떻게 처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테일윈드는 이걸 플러그인으로 아예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라인 클램프 해서 그냥 이 하면 두 줄부터 알아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코드들은 알 필요도 없어지고 원래 같았으면 이모션 같은 거 썼으면 그 요소에다가 이걸 또 직접 복붙해서 정의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테일윈드가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에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하면 테일윈드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프론트엔드가 CSS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천실한 너무 워딩이 센 것 같고 좀 중요도를 살짝 중요도를 살짝 다들 낮게 보시죠.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를 가장 이제 우선도를 많이 높게 생각하죠. 오히려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스타일링이 아닐까. 맞아요. 디버깅이 되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좀 관심이니까 도메인보다 스타일링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저희가 좀 식별하기 쉬운 이름은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컴포넌트 이름으로 구분을 짓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그 시멘틱이랑도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컴포넌트 이름을 어차피 저희 개발자들끼리 식별이 되니 그 보여지는 UI에 대해서는 뭐 종현님 말씀처럼 그런 유틸리티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도 좋은 접근이 아니냐라고 정도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건 동감하고 있어요. 컴포넌트 이름을 도메인에 네, 맞아요. 내부는 어떻게 보여질지는 그 도메인적인 거랑은 크게 결합을 안 시켜야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 만들기도 좋고 그리고 좋은 그러니까 좀 결합도가 낮은 UI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타일윈드를 테일윈드라고 말하는 몰라요. 저도 영어 잘 못해가지고 저는 테일윈드라 해요 그냥. 테일윈드 왔어요. 네. 회사에서 사실 많이 뽑았어요. 네. 내가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이모션이랑 스타일 컴포트 썼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는 테일윈드 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니어분 중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라이브러리를 쓰는 쪽에서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약간 UI 라이브러리를 쓰는 곳에서는 그 클래스 네임을 기존에 쓰고 있던 게 이제 테일윈드 CSS의 그 네이밍이라서 없어가지고 스타일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프리픽스 붙일 수 있습니다. 그 프리픽스를 미리 정해 놓으면 뭐 테일윈드 그 유틸리티 클래스는 앞에 TW를 붙인다. 얘네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예시는 그거예요. 그러면 테일윈드 유틸리티 클래스는 무조건 TW가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과 충돌날 일은 없어지죠. 그 뭔가 왜 그 어떤 컨피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W가 있으면 TW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게 자동으로 붙는지 아니면 무조건 붙여줘야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붙여주죠.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알아서 빌드될 때 붙은 게 나와가지고 기존 거와 충돌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가려지는 테일윈드 쓸때 클래스 네임 가장 얘기 섰던 게 며칠 정도 그거는 일단 화면에 안 담기죠. 근데 이거는 결국 그러면 공통적인 스타일을 잘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니까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 썼던 거긴 한데 근데 좀 정신 차려보면 좀 화면 거의 꽉 차고 하긴 해요. 하나의 요소에 중거를 주고 그쵸. 그게 화면은 뭐 화면을 저는 되게 크게 해놓고 써서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그럴 때도 가끔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비스코드 익스텐션에서 클래스 네임 길면은 그 콘텐츠 아, 긴 거를 다 짧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호라이즌 풀한 거를 버티컬하게 길게 느리는 과정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방법은 많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잘 온라인이 된 상태겠죠. 내부적으로. 네. 저는 테일윈드 일단 생김새 보고 그리고 음. 하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오는군요. 정말 잘 이해. 그리고 신뢰 그 회복직 하다. 이게 같이 협업하고 있는 팀원한테 이런 장단점을 설명하더라도 눈에 헤어서 습관과 관습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는 생산성 이슈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초기 러닝 커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면 그냥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면 스타일들 다 있잖아요. 뭐 마진을 쓰고 싶다. 그럼 그냥 마진 쳐가지고 있네? 써야지. 좀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서 네, 그 어려움보다는 결국 그 도입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끔 설득하는 게 문제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할 수 있어. 음. 이제 네. 퍼블리싱이랑 같이 네. 그 정도는 일반적인 CSS만 몇 년씩 하니까 이번에 해온 건 공식이 너무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면 너무 근데 제가 알기로 그냥 잠깐 든 아이디어인데 아마 플레인 CSS를 테일윈드 클래스로 바꿔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자동화를 해보면 네. 네. 이거 원래 저도 이거 썼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뭐 이런 툴을 좀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있는 스타일을 다 테일윈드 스타일로 컨버트를 할 수 없지만 기본으로 정의된 토큰으로 그쵸.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제공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싶으면 뭐 퍼블리셔분들한테는 플레인한 CSS 파일로 받아서 그거를 떨궈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 궁금한데 그러면은 지금 이모션 이모션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요즘 퍼블리셔 색이 CSS 베이스가 해야 돼 약간 데이터 근데 뭐 어찌 보면 결국 기존과 동일한 게 클래스 네임을 저희가 원래 CSS 파일 정의했다면 뭐 이모션 같은 경우를 쓰면 그냥 클래스 명이 어떤 컴포넌트 이름처럼 쓰이는 거라서 그 둘의 호환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런 CSS, JS가 더 유리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X 서버 컴포넌트에서 CSS, JS를 지원을 하자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지? 지금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낮아가지고. 음, 영어만 쓰더라고. 음. 영어까지 생각하면 양다른 기 아, 뭔가 과도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근데 저는 또 테일윈드 좋았던, 아니 뭔가 너무 강연회처럼 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냥 어제 더 추가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저는 좋았던 게 테일윈드 클래스 네임은 어찌 보면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랑 클라이언트 간의 스타일을 공유할 때 만약에 저희가 어떤 스타일들을 이 문자열만 담아서 얘가 어떤 요소에 매핑될 거다라는 구조화를 해서 클라이언트 던지면 클라이언트는 클래스명을 알고 어떻게 스타일링 할 줄 알고 어디에 적용할지 아니까 공적으로 이런 걸 렌더링 할 때도 근데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기존 방식이었으면 뭐 클래스명 어떤 뭐 어서바이오 같은 걸 전달해주고 그러면 뭐야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서바이오는 이렇게 스타일 해줘야 돼 라는 걸 다 알았어야 된다면 이 서버 API 감을 토큰이랑 클라이언트 사용한 토큰만 온라인 되어 있으면 그럼 이 문자열만 전달하면 서로 스타일링 맞추는데 좀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필요한다면 테일윈드도 되게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능적으로 좀 체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텔레비가 좀더 이제 그거는 딱 결과 뭐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빌드 결과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가 BEM 방식 같은 걸 이용해서 레프트, 라이트를 다 미리 정해 놓으면 그 클래스 명에 맞는 동일한 스타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근데 텔레비들을 정말 제대로 썼다, 그러니까 진짜 잘 썼다라면 진짜 그 얘네가 좀 런타임에 안 쓰는 클래스 네임들은 안 떨구거든요, 빌드 타임. 그래서 딱 그러면 그 유틸리티 클래스들만 담을 CS 파일 하나만 있겠죠. 이게 파일이 얼마만큼 늘어나든 뭐 뭐지 커지든 프로젝트 커지든 그래서 뭐 체감될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빌드 결과 뭐 CSS 파일 차이만 봐도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더 그게 체감이 심해질 거죠. 이모션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컴포넌트별로 또 CSS 파일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될 거니까. 이모셔널한 혹시 맞아요. 아, 테일윈드요? 아, 테일윈드 이그젠플도 있고 되게 근데 요새는 어떤 뭐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이그젠플로 테일윈드를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한번 다들 고민은 해보셔라. 그래서 도입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 고민은 한번 해보셔라. 라는 최근에 도입을 했을 때도 이제 저희는 이모션이랑 타이프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걸 이제 그냥 트윈 매크로라는 게 같이 맞아요. 파트가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도입 시점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트윈 매크로 자체가 좋은 게 우선순위도 해결해주고 그런 런타임 밸류 인티그레이션도 되게 편하게 도와줘서 만약에 쓸 거면 같이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게 바벨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싫어서 맞아요. 그게 좀 종속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뭐 요새 그런 관련 비슷한 도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고민 중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만약에 저희가 CSS 프로 값이 있잖아요. 이모션. 네네네. CSS 프로가 그 CSS 문법 그냥 그대로 있죠. 네. 그거를 타임인 문법으로 나중에 빌드할 때 전환해 주면은 그러면 그냥 클래스 네임에 유틸리티 클래스를 적용한 거랑 다를 게 없지 다른 게 않나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퍼블리셔랑 같이 아, 그 협업 관점에서. 그 문법이 익숙한 사람한테는 아, 그러면 그 관점이면 되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자동화한다면 좀 상우님 같은 경우에는 설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이모시스가 텔레비를 도입하면서 이제 신경도 쓴다 했는데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다 바꾸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병행하면서 지금 새로 작성하는 텔레비를 뭐 이전까지 이제 소환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 조금 약간 전자인 것 같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다 전환을 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고 아마 프로젝트들이 지나고 리팩토링 시즌이 오면은 이제 그때 한번 조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테일윈드랑 이모션이랑 기존의 이모션을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테일윈드를 조금 이제 익숙해져 나가는 페이지여가지고 일단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팩토링 시즌이 좀 올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모션 있는 걸 좀 걷어내고 테일윈드로 스타일 컴포넌트를 이제 붙여는 방식으로 텔레비 셀프 퍼서 좋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 쓰던 걸 테일윈드로 바꾼다라는. 또 이제
테일윈드로 그 스타일 컴포넌트를 만들 수 그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저희가 스타일드 인풋 이런 걸로 해가지고 템플릿터를 했으면 이거는 테일윈드 문법이잖아요. 유틸리티 클래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이걸 뭐 테일윈드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래스 그냥 가져다 오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냥 형이 유지다. 그러면 기존에 잘 마이그레이션 해놓은 거를 유지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 진짜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게 저는 가장 큰그 전환의 설득 메리트 맞아요.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쓸 거면 얘랑 같이 쓰는 거를 가장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사실 리플레이 쓰면서 되게 스탬프들은 또 좋게 쓰는데. 그쵸. 그러면 길어지는 거는 해결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테일윈드만으로는 조금 아쉽다. 딱 그렇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뭔가 잘 선택해서. 뭐 많다. 대단하다. 차크라 UI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차크라 UI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컴포넌트 설계나 좀 이런 구성적인 관점에서 되게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테일윈드로 만든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도 뭐 있어. 그리고 헤드리스 UI가 이 테일윈드 만든 쪽에서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잘 추상화도 되어 있고 클래스 네임도 뭐 주입이 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차크라 UI의 스타일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걔네가 어떤 컴포넌트 설계하는 거나 구성하는 게 되게 깔끔하고 직관적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커서. 그다음에 자꾸 구멍이 이렇게 생겨나는.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또 일반 시트를 쓰면은 리트 같은 걸로 해서 좀 잡아주는. 제가 쓰고 있는 린트가 있습니다. 이게 ESLint 플러그인 테일윈드 이거는 근데 그 테일윈드 재단에서 유지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이 만든 플러그인인데 이러면 리액트에서 테일윈드에서 그냥 클래스님 막 써도 이거 토큰이랑 안 맞는데 못 써 해서 워닝이나 에러 해줄 수 있고 순서도 만약에 얘네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순서나 얘네가 지금 프리티어 플러그인은 공식 오피셜리로 제공해요. 걔네가 정의해 놓은 순서에 맞지 않게 쓰면 소팅을 해줘요. 저장하면. 그리고 테일윈드 인텔리전스 맞아요.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는 VS 코드 상에서 이 색상이네. 그럼 왼쪽에 사각형으로 이 색상이다 보여주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음. 그건 있어요. 타일윈드 그 클래스 네임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네. 이거 한 줄 하는 게 그냥 그게 아까 뭐 영준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 뭔지는 몰라가지고. 제가 말하는 테일윈드 한 번씩 클래스 네임이 길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점점점으로 가려. 보이는 것만. 네, 근데 그거는 한 가지 뭐지? 좀 우회책이 있는 게 CLSX를 써서 배열로 묶으면 위에서 아래로 떨궈지겠죠. 만약에 프린트 위스보다 길어지면 그렇게 좀 꼼수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자동화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네. 어떤 거? 어떤 거요? TW 뭐? 알죠. 네. 네. 나눠져요? 생각이 안 얘가 함수니까 인수를 다 떨궈주는구나, 길어지면. 이거 네, 맞아.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례네요. 아무튼 그걸 뭐 오피셜하게 자동화해주는 도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선호는 너무 TMI인 것 같긴 한데 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얘네도 토큰이 뭐 있잖아요. 폰트 관련된 거 하면 객체로 해서 키는 폰트고 그 뒤에 폰트 관련된 속성들만 명시하고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을 딱 하면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누군가 만들어줄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테일윈드 플레이그라운드를 써야지.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 마냥 이렇게 만약 클래스 네임이 뭐 폰트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폰트, 볼드, 뭐 텍스트, 뭐 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마진 한 6, 그다음에 뭐 my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 아래는 뭐 해야 되지? 또 다른 어떤 얘네들이 내세우는 이런 그룹화하는 원칙 있잖아요. 뭐 스크린, 뭐 컬러, 스페이싱, 뭐 이런 것들을 키로 가지고 그 뒤에는 그것과 연관된 속성들만 쓸 수 있게 그리고 쓴다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게 직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런 도구는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든지
또 있습니다. 구도 메타도. 정리를 해준다는 느낌이니까 쓸 때부터 저렇게 아, 정리를 해주는 거죠. 나중에 네,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직접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어떤 것과 관련된 유튜브 클래스를 쓰고 있구나를 좀 식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되나요? 저는 그 서제스션 기능을 잘 쓰는데 이게 아, 네. 그게 잘 되는. 서제션이 뭐 어떤 클래스 네임을 추천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CSS에서는 얘기한 대로 뭐 코트하고 이제 서제스션 스킬을 하나 저는 오픈 스페이스로 쓰는데 오픈 스페이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네, 저는 뭐 그냥 만약에 따로 셀렉션까지는 안 쓰는데, 네네네네. 이거는 잘 돼요. 그런데 다만 이제 뭐 ESLint 플러그인 같은 걸 쓰면 얘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CLXS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랩핑해서 쓰잖아요. 근데 얘는 클래스 네임에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기본 설정으로는 지금 얘가 테일윈드 클래스인지 인식을 못 해요. 얘는 그 ESLint 설정 조금 바꿔줘야 되긴 해요. 얘는 무조건 이 함수로 인해서 호출될 거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자를 클래스 네임, 그 유틸리티 클래스로 인식해라 라는 설정을 맞춰주긴 해야 돼요. 아무튼 테일윈드 팔로우인 거 아닙니다. 왜 말하겠다. 서비스만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면 사용자가 막 정해진 문제를 비지한 다음에 뭐 SEO 그거는 당연히 되는 게 이 린트 플러그인이나 뭐 VS 코드 익스텐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config 파일 먼저 읽어요. 그래서 그 토큰들을 먼저 지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커스텀한 거를 쓰더라도 얘네가 잘 인식을 해요. 린트 설정만 잘 되어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더 들었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항상 이제 그 도입시점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건 일단 그래서 그냥 보기에 불편하다. 맞아. 그게 가불기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눴던 거 있잖아요. 파일을 해가지고 쌀버거처럼 이제 나눠가지고. 맞아요. 그거 하면은 아니 뭐 그러면 사실 타이밍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긴 힘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결국 그냥 시멘틱함을 유지하면서 유틸리티 클래스는 추가로 생성을 안 될 테니까. 아닌가? 똑같나? 제가 말한 효용성 그거야 이제 텔린드가 이제 빠르게 진짜 네.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결국에 JS 쓸때뭐 이제 디비전 하고 바로 클래스 내면서 다다다 쓸 수 있는데 분리하려면 제 이름 랩핑 한번 더 해야 되니까. 네, 보통 이제 그 파일 안에서 관리 안 하려고 그쵸, 이제 그쵸. 할 거. 한다고 해도 이제 리서치 작성해야 되고 뭐 파일 분리한 다음에 파일도 옮겨가서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시스템에서 빠르게 쓸 수 있다고 해도 그거 해가지고 다시 인풋에서 가져와가지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건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그래서 특히 CSS 관련된 거라서 좋은 패턴을 계속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뭐 질문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나 좀 쉬면 안 될까? 나 지금 몇 분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쉬면 안 될까?